부자 나라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스위스인데요. 그런데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사는 걸까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는 나라, 그래서 사람들은 살인적인 물가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행 중 이곳을 꼭 방문합니다. 그런데 관광업의 비중은 스위스 GDP의 3% 미만으로 생각보다 이 나라 경제에는 작은 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렇다면 금융업은 어떨까요? 이 작은 나라에는 세계적인 금융도시가 두 개나 있는데 바로 독일어권의 쥐리히, 불어권의 제네바입니다. 또한 스위스 GDP에서 은행과 보험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가까운 정도인데요. 지금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는 기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금융업은 요 근래 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비중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많은 외국계 은행들이 스위스에서 철수하였는데요. 왜일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부자들의 자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숨겨주었던 스위스의 비밀 계좌는 최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과 유럽 연합 등의 국제적 압력이 거세져졌기 때문인데요. 스위스는 이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고객의 계좌 정보를 공유합니다. 금융업 외에도 이 나라가 잘 사는 이유 중 하나, 바로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하면 당연히 시계 제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나라는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 수출국입니다. 그것도 값싼 시계가 아닌 고가의 브랜드들로 말입니다. 참고로 스위스가 이렇게 시계로 유명하게 된 것은 16세기 후반 종교 박해를 피해 프랑스에서 이주해온 기술자들이 제네바에 정착하면서부터입니다. 스위스의 경제에서 중요한 것, 바로 수출인데요. GDP의 절반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가장 큰 수출 품목은 시계가 아니라 의약품 분야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인데요. 네,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독일 다음으로 많은 의약품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바젤을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로슈와 노바티스의 본사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출액 기준 스위스에서 가장 큰 회사의 이름 아시나요? 방금 언급된 제약회사들, 아니면 초콜릿 음료수, 그리고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까지 파는 우리에게 친숙한 네슬레일까요? 그럼 한번 이 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 기준 스위스 10대 기업들인데요. 지금까지 언급한 3개의 기업 말고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사실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농산물이나 천연자원을 판매하는 회사들입니다. 알프스에서 천연광물, 석유들이 풍부하게 나는 것이 당연히 아니고 이들은 중개 업무만 합니다. 석유, 가스, 천연광물 등 전세계 천연자원의 4분의 1이, 그리고 전세계 곡물의 절반가량이, 40%의 설탕이, 그리고 30%의 커피가 스위스에 있는 회사를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스위스 땅은 밟아본 적은 없지만 말입니다. 이런 중개무역의 역사는 이미 19세기부터 스위스에서 존재했다고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동안 스위스의 부자 가문들은 자본집약적인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에는 약 550여 개의 중개무역 회사가 스위스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 150개의 기업이 스위스 500대 기업 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립국이라는 국제적인 지위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립국이란 타이틀, 분명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자금이 스위스로 흘러들어오는데 중립국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스위스가 중립국이 된 것은 자국민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